자, 다음에 지금 북한 뭐 공무원 피살 사건 뭐 이야기인데요.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북풍 계속되는 북풍 추풍 그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짐 이 사람들 각 지역구 내려가가지고 대통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몰라서 물으시더라. 청와대에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사건을 만들려고 계속 해보지만 안 되는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와대나 국방부의 대응이 약간 논란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이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국민이 300명 넘게 그것도 고등학생들 죽어갈 때는 찍소리 못하던 놈들이 갑자기 이 논란거리 있는 가운데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 한술 더 뜨는 건 언론이잖아요.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쏟아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정원 채널로 북한에 통지문 보냈다.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통지문 보냈다 이런 거 즉각 아니다라고 반박이 나오는 가짜뉴스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러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청와대 채널이 아니면 그 가짜뉴스를 득하는 소위 말하면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들은 그걸 어디서 납니까? 북한에 무슨 휴민트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가짜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북관계에 도움 안 되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크게 문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 그러니까 정말로 저 같은 사람도 잘 안 알 그럴 추론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야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 그러면은 신문에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문자에 대한 맹신 이걸 이용해서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실제로는 밖에 드러나지 않아야 될 비선에 관련된 거나 정보의 출처가 지금 새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그렇고 지금 그 행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 대북 사업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첩보를 얻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정보를 교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지금 다 누출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해가 되는. 그래서 그 신동훈 의원이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국법법으로 처리할 사람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북한 사람도 국법법을 위반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의 기밀을 그리고 정보원을 노출시키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은요. 예전에 박근혜 때 목함지뢰 사건 때 북한이 사과한 거를 대서특필하면서 박근혜 막 영도력 지도력으로 표현했던 놈들이에요. 그 기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로 끝! 뭐 김정은의 목매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말씀하신 거 가짜 뉴스들이 뭐 어제도 좀 방송 언급했지만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따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들. 어쩔 때는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거짓이라 하다가 또 어쩔 때는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뉴스로 내고 뭐 좀 짜집기 하는 부분들 많이 있고 좀 내부적으로 국짐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청와대도 이번에는 좀 강하게 바로바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가 많아지면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 그냥 이게 사실의 문제인지 판단의 문제인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미확인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바람직하고 다만 거기서 저는 항상 사실관계를 정말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게 보도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을 주로 해줘야지 계속 평가랑 사실관계가 섞여버리니까 정말 확인하는 사람들도 꼼꼼히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짐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조중동이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사실 문 대통령 표현처럼 어떤 언론은 정당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물론 정부나 국방부의 대응이 좀 허술하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예상되지 못한 사건인데 이거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바라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딱 보이는 의도 정권 흔들기 이게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조중동 비롯한 언론과 국짐이 해보지만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견고한 상식 수준이 그걸 막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 가운데 제가 본 것 중에 아까 말한 그 첩보자산 뭐 이런 부분 윤건현 공공의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감청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북한군이 무슨 교신을 하더라도 은어로 주고받는다 이거잖아요. 은어로. 그렇죠. 우리도 군대에 가면 은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설방울 하나, 설방울 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들이 자기들이 무선 교신을 할 때 그 은어를 파악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되더만요. 그런 지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사살해도 됩니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은어를 해석한 결과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군이 교신할 때는 사살해도 된다라는 표현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식의 표현을 썼을 테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여기 그 JTB 뉴스 그걸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있는 대위죠. 현장에 있는 대위가 그 지휘부한테 확인을 다시 하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정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자기가 나중에 문책당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은 확인했다는 것은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도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 바로 되게 심야 시간이다 보니까 대응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뭐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막 뭐 밀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 뉴스를 만들고 있고, 또 뭐 채널 A 같은 경우는 뭐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악의적인 뉴스를 좀 짜증게 하는 부분들도 계속 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 관계자가 북한군들이 은어를 섞어서 써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또 이 부분을 그 조중동에서 어떻게 왜곡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은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뭐 한국군 북한군 은어도 몰라 막 이런 식 뭐 근데 이게 온갖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은어가 아니고 음어죠. 음어죠. 우리 군대에서는 그 우리 음. 암고라고도 하고 뭐 이런 비슷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암고는 경계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열쇠 그러면 뭐 김밥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통신병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 직접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셀 때도 포병이나 그 통신병들은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 공. 그렇죠. 그다음에 A에 해당하는 건 알파, B는 브라보, 찰리, 델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중대장 그럴 땐 찰리장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귀측 병아리 그럼 병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우리도 알고 북한 내용을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북한 병사들이 음어로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가 어렵게 얻어냈는데 이게 만약에 다 노출되면 그쪽은 이제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의 그 함흥 이남 지역까지는 우리나라 정찰기가 만약에 비행을 하면 모든 신호를 다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보 자산을 얻는 통로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만약 이번 과정에서 많이 노출된다면 국가안보에 이거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어든 언어든 간에 그런 용어로 서로 교신하는 거를 일단 소리를 듣고 어떤 정황이나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걸리는 시간들이 꽤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한쪽이 뭔가 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 부분 풀리더라고요. 입장에 보니까 바로 뭐 사살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이렇게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북한에서 통전부에서 우리나라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그 뭐 사과 성명을 주는 것도 있고 그 전에 다른 단계에 아마 교신이 왔다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이 받았을 때 거기서 주는 내용을 다 100% 믿어야 되느냐? 거기는 분명히 자기들이 가리고 싶은 거, 확대하고 싶은 거 이런 노이즈가 발생해요.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그럼 우리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이건 바보가 되는 거고 정보부 차원에서 이걸 또 해독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얘네가 거짓말하는 것. 이 부분은 믿을 수 있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 첩보로 들어온 내용을 하나의 정보 가치가 있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통령에게 최말단의 첩보만을 제공해서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어떤 그 행동을 지시하는 명령을 나오게 할 거냐. 그러면은 국가적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는 정보는 가장 정제되고 그럼요. 그 판단 근거로서 나름의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근거만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빨간 색깔 현수막 또 피켓 들고 대통령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웃긴 게 세월호 사건은 한국 영해에서
바로바로 파악이 되고 박근혜만 몰랐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이 사건하고 이 월북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이 사건하고를 등치시켜가지고 정권 흔들기에만 여념이 없는 이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됩니다. 자, 아니 이 얘기는 또 꼭 덧붙이고 싶은데 그 지금 이제 북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때 총풍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돈을 줄 테니 북한에서 우리 남한 쪽으로 도발하는 것처럼 총을 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월북한 사람이 피격된 거 가지고 북풍 놀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2013년 월북하려던 남성 바로 사살해버린 정부가 또 이 정부이기 때문에 뭐 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차원을 보라 상식적이어야죠. 공세라는 것은. 자, 그 가운데 지금 채널A의 뉴스 보고 제가 빵 터진 게 하나 있습니다. 단독 숨진 공무원 실종 직전까지 꽃게 구매 대행 진행.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로 실종 직전까지 꽃게 구매 대행을 진행했다고 하면 이 불법행위거든요. 공무원은 무조건 겸직 위반이에요. 어떤 영화 보시면 아마 그런 게 나올걸요. 어떤 영화에 보면은 자기 부인이 치킨집을 해. 경찰이에요. 파출소 근무하는 경찰인데 그러면 거기 가서 배달 같은 거 해주려고 해도 드러내놓고 못해요. 알바도 못합니다. 공무원은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단독이라고 냈지만 실종 직전까지 꽃게 구매 대행했는데 어떻게 월북일 리 있냐, 이런 식의 뉘앙스인 거잖아요. 채널A 얘네들은 봤을 때 뉴스 수준이요. MBC나 그 JTBC 뉴스하고 채널A TV조선 뉴스를 비교해 보면 깊이 말초적인 거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 한번 보시면 그 느낌이 들어요. 아, 이 새끼들은 기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제가 정리하면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실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게 공용으로 사용해야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영위하는데 사용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배 안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마 구매에 관련된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게 보도된 거 보니까 공적 목적으로 사용될 컴퓨터를 오용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꽃게 구매 대행을 했다라는 부분을 열심히 살았다로 볼 수 있지만 그 목포에 주둔지를 주고 있는 해경에서 연평도 쪽으로 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기의 삶의 그 욕심에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행위예요, 그냥. 이거 영리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 그럼 지난주까지 예를 들어서 부탁해서 받았는데 이번 주에 나 월북할 거니까 이번 주는 못해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던 거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건 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는 복무 위반이라는 것을 그 분께서 몰랐을까 뭐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왜 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 나름대로 계속 해오던 것이니까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그 단돈 몇 푼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도 생각할 그렇죠. 수 있어서 그러면 그 궁박한 상황이었다면 뭔가 그 궁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그 궁박한 상황의 끝에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 그 끝 지점에서 뭔가 새로운 결단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푸른나무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자들이 보도할 때 단독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혼자 발견해가지고 쓰고. 근데 좀 단독 붙일 때도 뭔가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단독이면 모든 게 다 그냥 단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빨간 옷 입고 갔대더라. 뭐 단독. 뭐 다 단독. 아니면 저기 뭔가 이게 다른 기사에서도 뭐 하기 전에 그 전에 뭐 저기 콜라가 아니라 물을 마셨다더라. 막 이런 것들 단독. 의미 없는 것들을 계속 단독을 붙이면 단독을 뭔가 정말 단독이란 말을 진짜 쉽게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참 나빠. 하여튼 단독 이덕춘 종중땅 8호. 그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월북 사고 직전까지도 누나랑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북한 사람이 왔다가 다시 그 북한을 갈 때 그 통로지 거기를 갔었잖아요. 그럼 본인 그런 사람이 그런 것보다도 바다를 통해 수영해서 간다는 거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날 날짜를 잡고 마음을 먹었어도 무서워서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오면은 취소해서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자기가 현재 이런 그 문자 주고받는 거는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는 갑자기 자기 행동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자기 행동을 반대되는 행동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눈치챌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대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추론 그렇죠. 좋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월북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누나로 문자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이 심정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요깃거리, 그냥 가십거리로 그 기사를 쓴다 자체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바탕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제가 뉴스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TV조선이나 MBN이나 채널A 뉴스 보면 깊이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뉴스를 정확히 말하면 못해요. 뭘 분석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말초적인, 거의 우리 같은 일반 유튜브 실력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자들 내보내가지고 단독짓거리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고요. 이제 월북이 아니냐, 뭐 그 중에서 가장 저는 핵심 중에 하나는 이번에 해경에서 발표한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실적 등으로 바다에 떨어졌을 때라고 하면 그 공무원이 돌아와야 되는 지점은 세계 기관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이 거의 비슷해요, 위치가. 그러니까 뭔가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가든 선으로 저어가든 가 있을 수 없는 자리에 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자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갔다라고 보여지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월북이네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월북일 수 없는 증거 단독, 공무원이 겸직 위반에 가면서 꽃게 구매를 대행했다, 이렇게 되면 참 채널A는 정말 사회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그 북한 쪽 그 이야기를 보면 북한 보건성이 코로나 방역은 결사전이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북한은. 그렇다 보니까 그 피격 당한 어떤 측면이 북한의 코로나 방역이랑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뭐 결사항전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조만간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안한 공동조사 등을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조사 자체는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그 공동조사라는 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주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성명을 했지만 NLL을 넘어선 우리 해경의 조사 조치에 대해서는 또 강력히 항의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NLL 자체를 국제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선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그 미군 장군이 야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 문제된다라고 그래서 임의로 그어놓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이 됐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그럼 200해리까지 가는 것이고, 아니면 뭐 육지로부터 12해리 정도는 완전히 자기들 그 영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동조사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북한이 지금 그 코로나 방역에 관련돼서 이 비상에 걸렸다는 걸 보면 우리가 진단 키트 등을 통해서 인도적으로 오히려 기회를 좀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자를 반출 허가를 내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게 터진 거예요. 그렇죠. 안타깝더라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